잘 안 되죠. 예. 호흡 훈련을 최소 한 20분 정도 해서 뇌를 좀 에너지 공급을 좀 해주고 휴식 훈련 모드에 맞춰서 뇌건강 1단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해가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죠. 네. 2단계는 이제 뭐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계속 내리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시면 이게 빨리빨리 내려오게 되는데 강한 상상을 해야 되겠죠. 해가 들어와서 내려간다. 상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화면에 있는 대로 짚으세요. 몸에다가 이렇게 짚으면서 그쪽으로 의식을 집중을 하는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몸에 짚으면서 그쪽 짚은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최소 1시간이라고 해놨거든요. 하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한 것이 느껴져요. 처음에 가슴이 답답하다가 이 횡격막 쪽에서 뭔가가 꽉 막혀있는 것이 느껴지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슬슬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뚫리면서 나중에 뭔가 아래로 확 내려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원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스트레스 한참 받아가지고 거의 머리가 스톱 상태다.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 방법 해보세요. 정말 확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딱 뚫려요. 네. 네. 휴식이에요. 휴식에 맞춰서 뇌건강 1단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고혈압, 당뇨. 네.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되겠죠. 치료해야 되지만 이건 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의 다른 부위의 문제인데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는데 호흡훈련 최소 20분입니다. 네. 혈액의 문제거든요. 혈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 속에 산소를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역시 뇌건강 1단계를 하는 겁니다. 뇌건강 1단계. 네, 자신의 훈련 모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선 특정 훈련 모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뇌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훈련 모드에 따라서 뇌건강 1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는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전증, 파킨슨병, 무독병, 고리끼질, 구안환사. 몸의 운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몸의 어떤 수위 운동 장애죠. 달리 거꾸로 얘기해도 이제 불수위 운동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 의지로 내 몸을 정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들이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은 호흡훈련 10분 하고 반드시 주의적 훈련을 해요. 훈련 모드는 주의적 훈련이에요. 네, 다른 걸로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주의적 훈련 모드에 맞춰가지고 내 이완 훈련과 내 집중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집중력 훈련, 할 수 없는 거,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자기가 불편한 손으로 해야지 돼요. 그래야 빨라요. 불편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체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좋아지면은 뇌건강 2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최소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특히 이제 수전증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구안환사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근데 이제 파킨슨이나 무독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제법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병들, 다른 질환들, 두통이나 뭐 불면, 화병 이런 것들은 그냥 대부분 한 번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나머지 이제 뭐 ADHD나 자폐나 정신지체, 파킨슨병, 무독병 이런 만취병이죠. 이런 것들은 훈련을 쭉 해가는 과정에서 훈련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처음에 훈련 딱 시작하면은 바로 효과가 개선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효과 좋네 하는데 좀 지나면 이게 다시 나빠져요.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다시 좋아져요.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간도 짧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빠지는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지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때까지 그냥 무조건 해야지 돼요. 네. 중간에 나빠졌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나빠지는 증상들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계속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못 고치는 질환들이죠. 근데 뇌는 고칠 수 있어요. 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유라어머니가 이것들을 고치는 게 아니다. 뇌가 고치는 거예요. 뇌가. 네. 그래서 뇌가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유라어머니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을 계속 줘야 뇌가 스스로를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완전히 바꿔지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조금 호전되는 게 줄어들거나 또 증상이 조금 더 나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 나가야지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훈련 모드는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은 뇌이완 훈련과 뇌건강 2단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훈련 10분 하고 나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서장애죠.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장애와 우뇌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전전두엽이 감정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회로에.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는 변형계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그 변형계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통제는 전전두엽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슬퍼요. 너 눈물 흘리면 안 돼. 전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막 소리 질러서 웃고 싶은데 야, 지금 상황이 너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전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가지고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죠. 전전두엽에서 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에 따라 갖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중뇌 반응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감정을 통제하는 것들은 전부 전전두엽에서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는 전전두엽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집중력으로 하느냐? 대부분 이런 것들은 알파파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을 뜨고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베타파 컨트롤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알파파하고 저베타파는 역상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파가 높아지면은 저베타파는 낮아져요. 저베타가 높아지면은 알파파가 낮아져요. 이게 서로 역상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쉬고 있다는 것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베타파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반대로 알파파를 통제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집중력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집중력 훈련을 해서 절개 턱발을 컨트롤해가지고 자연의 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약을 가급적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통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되겠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약을 안 먹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무대 공포증, 또 대인 기피증. 내가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해야지 돼. 어떤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도저히 발이 달달달 떨려갖고 못하겠다. 전부 다 주의력입니다. 이것은. 주의력은 내 주변의 환경을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접수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중간중간 캐치하는 거죠. 캐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하는데 이 관객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 불안한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혀지게 되면은 관객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 주변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력 훈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력 훈련을 시키면 무대 공포증 없어져요. 대인기피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치매. 네. 이 치매가 참 무서운 병이죠. 네. 그래서 훈련시키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못해요. 네.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반드시 도와줘야지만이 이런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 훈련도 못해요. 이렇게 박자 맞춰서 하세요 하면은 1초 호흡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시키세요. 처음에 어렵지만 무조건 시키세요. 하다 보면은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훈련만 시키셔야지 돼요. 기본 훈련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도 치매 초기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치매 환자예요. 치매 판정을 받아서 이미 기억력도 막 떨어지고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이 트레이닝 프로토콜로 딱 점수 뽑아보면은 집중력의 최저 점수가 대부분 집중력 최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맞춰서 기본 훈련만 시키는 겁니다. 소리만 듣게 하는 거죠. 소리만. 그래서 이제 거동도 못할 정도라 그럼 오히려 훈련시키기가 쉽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채워놓고 소리 땡땡땡 듣게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인지 능력도 좀 생기고 사람들도 알아보고 대화도 가능해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뇌이완 훈련이라든가 집중력 훈련이라든가 이 훈련을 섞어서 같이 시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리만 듣고 훈련하는 기본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쭉 시켜나가고 개선되는 좋아지는 상태를 봐가지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추가시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무슨 프로그램을 시켜야 될까요?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다 해요. 네. 점점점 좋아지면서 이게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씩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씩. 그래서 기본 훈련도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있든 아무튼 집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시키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 증상입니다. 중독 증상.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조현증도 여기 해당됩니다. 조현증. 네. 그래서 호흡훈련 최소 10분 이상 한 다음에 주의력 훈련 모드로 뇌이완과 집중력 훈련을 최소 1시간씩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요건 좀 훈련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중독 내의 특성이 마치 ADHD랑 비슷합니다. 네. ADHD나 뭐 자폐처럼 세타 리듬이 강하고 고대파 굉장히 빠른 리듬들이 함께 섞여져 가지고 아주 뇌파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타 리듬을 죽여야지 돼요. 그래서 뇌가 깨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세타 리듬이 강하다는 얘기는 뇌가 자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워야 돼요. 잠에서 깨워야지 되는데 그 잠에서 깨게 만드는 게 바로 주의력 훈련이에요. 네, 주의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주의력 훈련 모드로 그것을 해야 세타 리듬이 억제되면서 뇌가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뇌가 일단 각성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중독을 고칠 수 있는 중독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각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조건 주의력으로 한참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뇌파를 보고 세타 리듬이 얼마나 죽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만일에 세타 리듬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알파 세타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알파 세타 훈련을 바로 들어가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전전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세타 훈련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 세타 훈련을 10분이든 20분이든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독과 관련된 확신을 줘야지 돼요.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나는 담배를 끊는다. 네. 알파 세타 훈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암시를 주는 거죠. 암시. 주의력 훈련할 때는 그 암시가 필요 없어요. 암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알파 세타 훈련을 할 때는 암시가 같이 주어져야지 그게 자기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알파 세타 훈련은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기본 훈련이나 뇌건강 2단계 훈련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뇌건강 2단계는 안내문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문을 따라서 쭉 상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게임을 안 한다. 나는 담배를 끊는다. 그럼 나는 담배를 끊었다. 이런 암시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옆에서 그 암시를 줘야지 돼요. 당신은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제 끊었습니다. 더 이상 담배를 안 핍니다. 이런 암시를 옆에서 주면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신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돼요. 네. 그게 알파 세타 트레이닝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세타 훈련을 들어가야지 된다. 끝나고 나서 자원의 균형 훈련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전전두엽이기 때문에 전전두엽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알파 세타 훈련만 한다? 위험해요. 전전두엽이라. 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제 습식 정도를 써서 특정 부위에다 붙여서 한다 그러면은 요 뒤쪽에다 붙여요. 두정엽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훈련을 시키면은 그때는 알파 세타 들어가도 돼요.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스카 프로토콜이라든가 페리스톤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각성을 먼저 시켜요. 각성을 먼저 시킨 다음에 알파 세타 프로토콜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이 중독 증상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세타 훈련을 하면서 암시를 반드시 줘야지 된다.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도저히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시간을 길게 잡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가 수태돼서 뇌가 완전히 성장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이거 그냥 뭐 한두 번 해갖고 다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길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그렇게 짜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훈련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뇌파로서 판별해야 되죠. 뇌파로서. 그래서 뇌파로서 판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뉴로스펙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뉴로스펙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일 위에가 메뉴 있고 그 밑에 단축키가 있고 그 아래 뜨고 있는 저것이 원시 뇌파예요. 원시 뇌파. 즉 우리가 병원에 가서 뇌파 측정을 하면은 저 원시 뇌파 그래프만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측정기에서 바로 측정한 뇌에서 나오는 순수한 신호예요. 저게. 그래서 저 원시 뇌파 신호를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주파수 중심의 그래프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저 3차원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3차원 스펙트럼 그래프를 우리가 주파수별로 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것이 우측에 있는 파이 그래프라든가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시 그래프 보고 밑에 있는 3D 스펙트럼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이 그래프나 2D 그 막대 그래프를 보고 그것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에서는 지금 이 그래프는 굉장히 이상적인 뇌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폐한시 알파파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뇌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딱 보면은 중간에 파란색이 좀 알파리듬인데 알파리듬이 굉장히 강하게 떠 있습니다. 알파리듬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파이 그래프에서도 저 파란색 가장 면적이 넓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저 위에 원시대파를 보니까 저 알파리듬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알파파가 제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알파리듬이 정상적으로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다. 아주 건강한 뇌다 하는 것을 그냥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파이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 막대 그래프는 절대 세기, 평균값이에요. 파이 그래프는 상대 세기 값입니다. 퍼센테이지 값이에요. 퍼센테이지 값.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만 내가 쭉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그래프, 절대 세기 값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해요. 내 것만 보니까. 근데 다른 여러 사람들 것을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세기로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뼈 두께, 피부의 전도도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뇌파 세기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대 세기 값으로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 세기 값, 파이 그래프 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고, 나 자신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폐한시 구간을 딱 설정을 해서 구간을 딱 설정하면 그 구간 전체에 대한 평균값이 파이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다 구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순간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파이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 설정해서 보셔도 되고 어떤 순간을 선택해서 보셔도 되고 어떤 순간을 봐도 됩니다. 근데 뇌파를 패턴 분석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뉴로스펙에 들어있는 브레인맵, 잔해와 우뇌의 균형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또 그럼 요것을 여러 기능들을 어떻게 선택해 쓸 수 있는지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축키 기능들이 다 있는데 방금 저것은 브레인맵 보기라고 하는 단축키를 딱 누르면은 이게 로 데이터에 따른 대칭 관계, 그 다음에 각 대역별로 따른 대칭 관계가 이렇게 그래프로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 나서
뉴로스펙 하나 가지고 거의 웬만한 뇌파 분석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뇌파 측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절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스마트폰, 특히 중국산 스마트폰. 전자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LG나 삼성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괜찮은데 그래도 하는 도중에 전화 와버리면은 뇌파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절대 스마트폰을 빼서 멀리 놔두세요. 멀리 놔두고 내 몸에 전자제품 부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이제 심장의 문제 때문에 심박 세동기를 몸 안에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뇌파 측정하면 그 리듬이 그대로 측정돼요.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정도. 여기서 측정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다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폰 멀리 놔둡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마의 물기를 제거해야지 돼요. 이마에 여름 같은 경우 특히 땀 나가지고 이게 끈적끈적한데 거기에 바로 밴드 묶어서 측정하면 뇌파 엉망이 나옵니다. 반드시 물기 싹 제거하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측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품, 여성분들, 이게 어떤 화장품을 전도성 높이지만 어떤 것들은 대부분 전도성을 차단시켜요. 그래 나서 뇌파가 약하게 나와버립니다. 정확하게 리딩을 못해요. 그래서 화장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화장 지우고. 그 다음에 막 운동하고 왔는데 바로 뇌파 측정 안 돼요.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난 측정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뇌파 엉망 나와요.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움직이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가까이 오지 말든가.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 있는데 1m 떨어져서 움직였어요. 나타나요. 1m 떨어져 있는데도 나타나요. 그래서 주변에 아예 접근 금지. 그렇게 하고 뇌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피검자를 만지거나 그 사람한테 말을 걸거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추워서도 안 돼요. 그 다음 노트북은 전원은 뽑고 뇌파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전원 그게 굉장히 기능이 좋아서 직류전류를 잘 만들어내는데 그게 믿지 마시고 뽑고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 중국이나 좀 그런 데 가면은요, 원래 전류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거기서 찍으면 이상한 뇌파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뽑고 배터리로 구동시키는 게 가장 정확하다. 뇌파 패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찍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눈을 뜬 상태, 두 가지 사이 상태에 대한 뇌파 측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뇌의 리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마에서 뇌파를 측정하다 보니까 눈동자에 의한 움직임 신호가 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고서 측정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비록 여기서 안 찍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뇌파 측정법이 폐안시 뇌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경뇌파라고 부르는데, 이 눈을 감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지배적으로 나오는 리듬, 이걸 우리가 기초율동이라고 부르고, 그게 정상 성인의 경우에 9에서 11Hz. 9에서 11Hz. 모든 성인들은 다 똑같아요. 연령에 따라서 이게 느려지고 빨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15세에서부터서 50세까지의 성인들은 9에서 11Hz 수치를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초율동이 강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기초율동만 폐안시 데이터에서 기초율동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최고. 그게 가장 안정된 뇌파. 몸도 안정이 되어 있고 뇌도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한뇌파에서 기초율동이 약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알파파가 높게 나왔어요. 눈을 딱 뜨면 그게 딱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파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델타파하고 세타파가 얼마나 약한지 이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 눈 깜빡이고 눈동자가 긴장돼 있고 그러면은 델타파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게 정상. 세타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고베타파. 고베타파는 21에서 30Hz 대역입니다. 그쪽에도 안 나와야지 돼요. 일단 눈 깜빡임이나 눈 깜빡일 때는 델타파에서 이렇게 뼈조가 솟구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순간 델타에서부터 고베타파까지 이렇게 띠가 만들어져요. 그 움직임 신호들. 이것들은 다 뇌파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몸이 안정돼 있으면은 그런 게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측정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측정 자세가. 그다음에 특정 주파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느냐. 눈을 감았을 때에는 딱 나타나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뇌의 어떤 특정한 활동이죠. 뇌의 특정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원시 뇌파 패턴을 확인해야 되고, 원시 패턴과 스펙트럼 패턴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뇌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뇌파를 보면은 아주 표준적인 알파 리듬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위에 저게 가장 표준적인 알파 리듬이고 아래에는 그 스펙트럼으로 바꿨을 때 알파가 딱 산맥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맥처럼 지속적으로 쭉 나오고 있죠. 내가 훈련을 하면은 누구나 다 저렇게 돼요. 훈련하면.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저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효과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내가 정확하게 봤느냐 하는 것은 이 뇌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두고 눈을 딱 감고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나 훈련 졸업해도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좌우뇌가 똑같아요. 모양이. 좌우뇌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뇌파가 똑같게 나오고 알파 리듬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쫙 나오는 이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뭘 봐야 되느냐? 방금처럼 기초율동이 그 알파 리듬이 강해졌느냐?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되고 9에서 11Hz입니다.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려요. 뭐 6이나 7Hz 이런 데서 뜨게 돼. 대부분 6Hz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쭉 시키면 이게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면서 7Hz, 8Hz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것을 측정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한 뇌파에서 이렇게 높았던 알파 리듬이 딱 낮춰지느냐, 알파 블로킹이 일어나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델타 세타가 높이 떴던, 빨갛게 떴던 델타 세타 리듬이 없어졌느냐, 사라졌느냐, 고베타파도 약해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야지 뇌가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안시의 베타 대역이 개안시보다 더 약해졌느냐. 검푸른색. 눈을 감고 있을 때에 베타 대역, 즉 13에서 20Hz 대역이 시커멓게 나와야지. 시커멓게. 거기서 막 뭐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뇌에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쉬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폐안시의 델타파하고 세타파가 약해졌느냐? 굉장히 약해. 델타파는 안 나와야 되고요. 아예 안 나와야 되고, 약간의 세타리즘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 나오는 게 좋다. 계한시에도 델타파, 세타파, 고베타파가 약해졌느냐? 눈을 떠도 그런 뇌파들은 안 나타나는 게 좋다. 그리고 계한시 알파파가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느냐? 줄어들었느냐? 그런 얘기를, 개폐한시에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내 훈련 전이죠. 훈련하기 전입니다. 보시면 뒤에 빨갛게 솟구치고 있어요. 이게 델타리들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게 진폭이에요, 진폭. 이 그래프는 이 진폭 축에 있는 색깔대로 나옵니다. 색칠이 되는 거예요. 강할수록 빨간색, 약할수록 검정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축이 주파수 축이에요. 요 축이. 이게 주파수 축. 그래서 이쪽 3까지 이게 델타 리듬, 델타 대역, 이게 세타 리듬 7까지, 그 다음에 12까지가 알파 대역, 그 다음에 저베타 대역, 그 다음에 고베타 대역이죠. 이게 주파수예요. 요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서 뒤에 델타 리듬이 굉장히 강하게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빨갛게 델타 리듬이 쭉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세타 리듬이 연두색과 빨간색이 섞여가지고 쭉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앞에 알파 리듬이 지금 연두색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베타 리듬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걸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상적인 뇌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델타도 강하고 세타도 강하고 베타, 눈 감았는데도 베타파가 막 뜨고 있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를 훈련을 했어요. 휴식에다 맞춰놓고 훈련을 쫙 했더니 오른쪽 그래프로 탁 바뀌었습니다. 네. 놀랍게 바뀌었죠. 네. 보시면은 델타파가 사라져졌어요. 네. 저 지금 날카롭게 솟구치는 것은 눈동자를 깜빡인 겁니다. 네. 깜빡에서 나타나는 자파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 연두색으로 높이 뜨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운에서 이것과 이거. 이게 알파리드인데, 지금. 알파파가 앞에서 아주 강하게, 눈 감았을 때 알파리듬이 아주 강하게 솟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이고 있는 이 초록색으로 뜨고 있는 것은 낮게 깔린 세타리듬입니다. 세타리듬. 그래서 그 뒤에 델타리듬은 사라졌어요. 델타리듬 사라지고 낮게 깔린 세타리듬이 있고, 그 앞쪽에 알파리듬이 강하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구나.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머리가 멍하니 그냥 답답해가지고 두통도 있고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뒤에 싹 해소됐죠. 그래서 두통도 없어져 버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개운해지는 그런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파를 보고 훈련 효과가 있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여전히 뒤에 빨갛게 막 뜨고, 이런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은 뒤에 빨간 커튼이 사이사이에 흰색이 조금 나와졌다면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더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측 그래프처럼 싹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없어져요. 한 10분 하고 딱 재면은 좀 안 없어지죠. 1시간 하고 재면은 싹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훈련 전후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보면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먹고 음식 먹기 전후 그래프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파가 좋은 식으로 바뀌어요. 네. 음식만 먹고. 약을 먹어도 똑같습니다. 약을 먹고 먹기 전후 뇌파 딱 봐서 이 약이 소화제다. 내가 배가 아팠던 것이 없어졌다. 그럼 뇌파가 싹 바뀌어요. 근데 뇌파를 찍었는데 뇌파가 안 바뀌었어. 그 약은 나한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복통이 안 사라져요. 네. 그래서 뭐든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뇌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테스트하고 싶다. 찍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래서 좌측과 같은 그래프 아주 안 좋은 거다. 우측과 같은 것은 굉장히 좋아진 것이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3시간